저는 22살 김명수입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과 두 동생을 두고 입대했죠. 군 생활은 단조롭고 힘들었지만 특별할 것 없다고 믿었습니다. 새벽 점호, 하루 종일 이어지는 구보, 그리고 삽질과 경계 근무가 일상이었죠. 저녁에 배식판을 치우며 내일도 똑같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부대에는 뭔가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경고 사이렌이 불쑥 울렸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경계 라인은 자주 바뀌었는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도 없었죠. 중대장 최대위는 훈련 중 가끔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너희는 보통 부대에 온 게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하지만 물어보면 곧바로 말을 돌렸죠. 그 말들이 머릿속에 남아 이상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막사 안에서는 웃음소리도 있었지만 늘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동기들과 잡담을 하다 보면 이 부대가 다른 곳과 다르다는 불안감이 은근히 퍼졌죠. 저는 그럴 때마다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입대 전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남자가 군대 가면 더 단단해져서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단단하다는 건 힘만 세진다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게 단단한 거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초소에서 유리창 너머로 이상한 불빛을 봤습니다. 일반 차량이 아닌 군용 트럭이었는데 새벽에 몰래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보고하려다 말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저도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보병부대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제 군 생활의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새벽 근무를 마치고 막사에 들어오자마자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선택된 인원만 나오라 했죠.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10명 남짓 모였는데 얼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대위가 말했습니다. 오늘 임무는 특별하다. 질문하지 마라. 기록에 남기지도 마라. 내 눈과 귀는 잠시 닫아라.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였으니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대의 트럭에 나뉘어 타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새벽 안개가 흘렀습니다. 엔진 소리만 가득했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상사가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괜히 궁금해하지 마라. 목만 날아간다. 그 말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허름한 창고 앞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안쪽에는 희미한 조명이 켜졌고 흰 선이 바닥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 안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임무는 단순한 경계의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호송하는 일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그저 명령이 답이라 배웠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줄을 세우고 한 명씩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묶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라는 신호가 떨어졌죠. 저는 시선을 옮기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던 포로 중 하나가
바로 제 고향 친구 박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분명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늘 억울한 누명을 쓰던 아이였죠. 동네 아이들이 사고 치면 철민이 먼저 의심받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나서서 해명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승줄에 묶여 있는 철민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살려줘.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상사가 왜 멈췄냐며 눈치를 줬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답했죠.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줄에 묶인 채 차량에 오르면서도 저를 계속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뛰놀던 모습, 마을 냇가에서 물장구 치던 모습, 그리고 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꿋꿋하던 그 눈빛. 지금 그 눈빛이 다시 제 앞에 있었습니다. 호송이 시작되고 첫 기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경계했죠. 이 상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포로들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마라. 위험한 인간들이야.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까지 올라온 말은 삼켰습니다. 대신 건조하게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을 나눠주던 순간 철민이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냥 말렸다가 이렇게 된 거야. 누군가가 날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죠.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억울함에 떨리던 그 눈빛이 그대로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대위의 차가운 명령과 철민의 호소가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두 길이 제 앞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침상에 앉아 보관함 속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도착한 편지였죠. 구겨진 봉투에서 나는 잉크 냄새가 나치웠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여전히 굵고 단단했습니다. 영수야, 힘든 날일수록 내 안에 있는 작은 불빛을 지켜라. 그 불빛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 군인은 강해야 하지만 강한 건 힘이 아니라 마음이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죠. 어머니가 그토록 강조하던 사람답게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명령에만 따르던 제 마음에 균열이 다시 생겼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러 나가는데 이 상사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괜히 고민하지 마라. 군대는 내가 정의를 따르는 곳이 아니야. 사고가 나면 다 같이 무너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속문장이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작은 불빛을 지키라던 말이었죠. 저는 그 불빛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제 길을 비추리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호송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바퀴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피곤에 지쳐 눈을 감았다가 뒤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에 귀가 열렸습니다. 박철민과 옆 사람이
조심스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자신이 왜 붙잡혔는지 설명했죠. 공장 창고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도우려다 사건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덮으려던 책임자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고향에서 늘 억울하게 누명 쓰던 철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무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무전기에선 암호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최대위의 얼굴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확신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초반에 최대위가 흘린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대는 남다르다. 그 말은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불편한 일을 감추는 부대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죠. 등골을 타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요. 새벽녘 숲길을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곧 총성이 울렸습니다. 적의 습격이었습니다. 불빛이 튀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차문을 열고 몸을 낮췄습니다. 최대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지 유지, 방어선, 구축. 그때 철제 수갑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철민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절박했습니다. 영수야, 너는 날 알잖아. 믿어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사가 고함쳤습니다. 쏴, 명령이다. 총구가 무겁게 손 안에서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철민의 억울한 눈빛, 군대에서 배운 복종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군인이면서 사람이기도 하다. 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민을 엄폐물 뒤로 밀어넣고 반대편을 향해 총구를 돌렸습니다. 내 선택은 영영 위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안의 작은 불빛을 따랐습니다. 교전은 짧게 끝났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큰 사건이 없다고 적혔습니다. 최대위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고 이상사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의 행방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전역했습니다. 고향 버스 정류장에서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서 있는데 흙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마주 앉자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이제 사람 됐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 저는 우연히 철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무명이 벗겨지고 그는 다시 공장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새벽 총을 들고 내린 선택이 잘한 것인지 아직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저를 사람으로 남게 만들었다는 건 확신합니다. 손자가 묻곤 합니다. 할아버지, 군인 맞았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 군인이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고 싶었다. 그 두 문장이 지금까지 제 삶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그날의 냄새를 떠올립니다.
마음속 불빛을 조용히 만져보며 스스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옳았을까?